뿅. 자, 한번 볼까요? 네. 자, 이게 이 동부화재 보험증권인데 지금 이제 DB손해보험 바뀌었죠? 그쵸. 옛날엔 동부화재인데, 자, 이 동부화재의 이 컨버전스 보험, 이 굉장히 유명한 상품이에요. 컨버전스. 이게 동부화재의 대표. 예, 대표 상품이에요. 대표 상품. 자, 이게 2005년도 6월 3일 날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입하신 지가 15년 정도, 16년 16년. 정도 된 거죠. 엄청난 게 이걸 우리가 1세대 실비, 옛날 실비라고 하는 맞아요. 거죠. 자, 이때 가입한 실비는 100% 보장.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딱 5천 원만 띄고 100% 보장이고, 또 이때 가입한 거는 100세 보험이 아니었어요. 네. 80세. 실비도 80세 끝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0세 만기형이라고 나와 있죠. 네. 자, 그리고 납입 기간은 자, 이게 15년. 네, 끝나셨어요. 예. 이미 납입이 끝났는데 실비는 계속 납입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0일을 네. 포함해서 예, 예. 또 갱신형 담보가 맞아요. 많이 있으셔가지고 네, 지금도 그 전에는 20 얼마씩 내시다가 네네. 이제 많이 이제 주계약은 다 끝나셨으니까 그렇죠. 끝난 거 빼고도 갱신형 담보를 한 14만 원 정도 내신다고 이게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실비가 갱신형이라는 걸 많이 알잖아요. 근데 연세 드신 저희 이제 어머님 그 나이 또래들은 그냥 설계사가 이게 15년 만기라고 15년 납입이라고 했으니까 끝나겠지. 그냥 납입이 다 끝나는 걸로 오해하신 분들이 맞아요. 10명 중에 7명은 그렇게 알고 맞아요, 계세요. 맞아요. 근데 실비랑 갱신형은, 실비는 전보험사 갱신형이잖아요. 네. 실비는 전보험사 갱신형이라서 그거를 80세 혹은 100세까지 계속 납입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어떤 어머님이 이거 갖고 연락 주셨어요. 설계사가 사기쳤다고. 아, 진짜로. 그래서 막 저한테 막 울분을 토하면서 그 분명히 설계사가 옛날에 15년 납, 20년 납이라고 해서 납입이 이것만 내면 납입이 끝난다고 했는데, 이제 어머님도 본인도 이제 요 근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실비는 평생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걸 네. 그 나중에 알게 되고, 네.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어떻게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야 되냐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그런 사례 있었죠. 맞아요. 많이들 그러세요. 예. 안 끝나더라 실비가. 그렇죠. 그래서 실비는 전보험사 갱신형이다.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15년 납입은 이제 실비 빼고 나머지 특약들이 15년 만에 납입이 끝난다는 얘기고, 갱신형자 붙은 거 네. 다 실비 포함해서 얘들은 지금 같은 경우는 80세까지 계속 납입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납이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자, 이때 당시에 보험료가 94,950원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네. 조금 비싸죠. 비싸게 네. 가입을 하신 거죠. 이때에만 해도. 그리고 막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갱신형으로 해줬을까? 그 사람이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80세까지 내야 되는 건데 네. 나한테 왜 그랬을까? 이제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그거는 이제 그 설계사만 알겠죠. 네. 한번 볼게요. 네. 증권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해 사망 후유장애, 상해 사망, 이건 우리가 이제 기본 계약이라고 하죠. 이런 네. 부분들을. 이런 부분은 보시면은 보험료가 얼마 안 해요. 네. 825원, 1,300원, 900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애들이 15년만 내면 납입이 끝났다는 얘기고,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납입이 다 끝난 것들이죠. 후유장애, 뭐 50% 후유장애, 교통상해 사망 뭐 이런 거 있죠. 네. 근데 이런 거는 고객들 입장에서 보험금 받을 확률은 그렇게 크진 않죠. 맞아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보시면은 825원, 뭐 900원, 700원, 400원. 보험료 저렴하고. 네, 엄청 네. 싼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실비보험의 가장 핵심 특약이 실비 특약이잖아요. 맞아요. 자, 이게 상해 의료비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을 했는데, 상해 의료비 얘는 여기 300만 원 나와 있잖아요. 상해로 입원을 하거나 통원을 하면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병원비를 100% 보장해 주는, 이게 맞아요. 상해 실비죠.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가입이 안 되죠. 없죠. 예. 이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전설의 연금이라고 방송을 네. 보셨죠? 네네. 이게 상해 의료비가 전설의 실비. 실비예요. 전설의 실비. 맞네요. 이 상해 의료비 때문에 보험사가 역마진이 나가지고 2009년도 8월자부터 전 보험사가 상해 의료비를 빼자라고 해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해 의료비는 지금 가입 안 돼요.
그쵸.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만 그 명맥만 유지를 시켜주는 네. 거예요. 내 상해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이 빵이라는 거. 맞아요. 그리고 한의원도 보장되고 맞아요. 양방병원도 되고 네. 그리고 교통사고 보상 시도 50%까지 보상이 네. 되고 산재 처리도 보상이 되는 네, 네. 거의 그냥 만능이에요, 만능. 맞아요. 만능. 예. 한의원도 보장되니까 이걸로 많이들 이걸로 한의원에서 이걸로 보험금 청구를 많이 네. 하세요. 예. 많이 사드셨죠. 그러니까 네. 특히 이 상해 의료비 때문에 이제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라고 하잖아요. 교통사고에서 이제 보험금 타려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네. 허위로 이걸 상해 의료비 있는 분들이 병원에 입원할수록 이걸로 보험금 많이 타먹는 거죠. 네. 이게 이것 때문에 보험사가 역마진다. 근데 이분은 지금 상해 의료비가 가입이 돼 있죠. 네. 자, 5년 옛날 이때 가입한 거는 실비가 이제 5년 갱신이라는 거. 그렇죠. 이게 갱신 주기가 5년, 3년, 1년으로 이렇게 쭉쭉 바뀌죠. 맞아요. 지금은 실비가 1년 갱신이죠. 자, 그리고 여기 항상 이 증권을 볼 때는 실비 특약을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도 다 있죠. 네. 질병 40번. 2번 의료비, 질병 통원 의료비. 네. 근데 이때 2005년도에 가입한 실비는 질병 실비가 3천만 원밖에 안 된다. 네. 통원도 1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3천에 10짜리 실비인 거죠. 네. 대신 100%. 네. 자, 근데 이게 이제 100% 보장이고 하니까 이제 보험사 손해가 크니까 이게 갱신폭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특히 맞아요. 어머님들 사이에. 제가 이 어머님이 지금 이게 이때 당시 94,000원 가입했는데 지금 실비가 얼마큼 인상됐다고 하셨나요, 혹시? 실비가 얼마다라고는 기억 못 하시고요. 네. 통장에서 지금 한 예. 14만 원 정도 나가더라. 네, 이렇게 이게 말씀하셨어요. 14만 원. 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주계약 다 내신 거 납입이 끝난 것들은 끝났고 아, 갱신형 담보들만 지금 남아서 아. 14만 원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네. 이제 실비를 포함해서 갱신형 네. 특약들까지 내는 게 네. 14만 원이다. 네, 네. 그럼 적게 내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많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24만 원을 네. 가지고 착한 실손으로 바꾸면서 음. 그러면은 이제 실비가 한 3만 원대로 이렇게 줄어드니까 괜찮네요. 그 10만 원을 채워 오신 거예요. 설계사님이. 99,000원짜리로 채워 오신 거죠. 아. 똑같이 돈 내고 이렇게 실비도 있고 이걸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하시는 거죠. 참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14만 원 내시는데 이걸 실비 전환을 하면은 3만 원에 가입이 되니까 네. 11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데 그 설계사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없으니까 다시 또 10만 원짜리 보험을 하나 더 갖고 온 거죠. 똑같이 14만 원 네네. 내는데 네네. 이렇게 된다 이러면서 이제 갖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인분한테 배신감을 많이 당했다. 그렇죠? 이게 맞냐? 난 뭐 아이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전화가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갱신형 담보들을 많이 넣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내는 것도 왜 이렇게 된 거냐. 이제 그 사람한테는 못 물어보니까 이제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위에 이제 보시면 네. 60세 만기랑 80세 만기로 이렇게 복층 설계를 하셨어요. 아 여기 그쵸. 네. 60세 만기도 있고 네. 80세 만기도 있네요. 여기. 모든 담보가 거의 복층 설계가 되어 있는데 맞아요. 이거는 또 왜 그러냐. 이제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셨어요. 네. 참 이 어머님 연세가 지금 이제 66년생이잖아요. 55세세요. 지금 현재 55세. 네. 그럼 55세면은 60세까지 5년 남았잖아요. 네네. 그닥 그 고객님들한테 이 어머님한테 영양가 있는 특약은 아닌데 그렇죠? 5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저 5년 뒤면 없어지는 담보들이 싹싹 지워지는 담보들이 있는 거죠. 절반은 지워지는 거죠. 근데 이미 납입이 끝났다. 네,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거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실비 특약이 들어가 있고요. 기본 계약이 이미 납입이 끝났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기본 계약이라고 하고 자 근데 여기 이제 질병 사망이 있네요. 그렇죠? 질병 사망. 근데 보시면은 이게 질병 사망이 80세 만기가 있고 5년 갱신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갱신형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비 전환을 하시더라도 이 갱신형 특약을 삭제를 해주는 네. 게 보험료를 저렴하게 네, 네. 다이어트를 시키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질병 사망을 갱신형이니까
이거를 삭제하십시오. 그다음에 상해 입원 일당도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4일째부터 3만 원씩 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것도 보험료가 이때당 3,600원 이것도 음. 계속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삭제하십시오. 네, 그다음에 자, 이 암사망도도 갱신형 암사망. 네. 암사망 꼭 얘는 암으로 돌아가셔야지만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갱신형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없죠.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예, 사망을 예,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제 질병과 상해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질병 중에서도 또 암에 걸려서 사망을 했을 때 받는 거니까 확률이 되게 확률적으로- 작죠. 그렇죠. 예, 근데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이거를 또 두 개나 이렇게 복층 설계를 하셔서 예, 참 이것도 예, 참 할 말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진단비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진단비가 이 어머님은 80세 만기로 비갱신형으로 2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때 당시에 여기는 유사암이라고 안 나와 있지만 유사암이 아마 10%일 때일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암은 200만 원.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어머님은 유사암 진단비를 한 개 더 추가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좀 암 진단비를 더 추가를 하셔야 돼요. 일반암이 2천이고 유사암이 200밖에 안 되니까. 네. 지금에서야 이제 유사암 많이 들어가지만 이때 당시에는 유사암이 일반암의 10%일 때였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특히나 예. 이제 가족력이 있으시대요, 암이. 아, 그럼 네.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암은. 그래서 이제 그 설계사 다른 그 지인분이 가지고 오신 그게 이제 암하고 이렇게 수술비하고 해가지고 한 10만 원을 맞춰 오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건 그냥 암 진단비만 조금 더 이렇게 가족력 있으시니까 그것만 조금 더 하셔서 3에서 5만 원 사이로 이렇게 부담 없는 걸로 하나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실비 착한 실비로 전환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월 부담금이 적어지실 것 같아요. 괜찮은 네. 솔루션이네요. 네, 그렇게 괜찮은 말씀을 솔루션이에요. 드렸어요. 네. 괜찮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암이 이제 비갱신 2천 있고 여기 이제 5년 갱신형으로 2천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갱신으로 2천, 5년 갱신으로 2천 해서 이것도 복층 설계를 한 거죠. 네, 맞아요. 참 이건 이것도 근데 무조건 이게 갱신 주기가 5년이니까. 근데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암이 맞죠. 보험사에서 손해를 높으니까 네. 갱신한테 보험료 많이 올리거든요. 맞아요. 실비 다음으로. 자, 이 부분도 갱신형이고 그다음에 뇌혈관 진단비. 네. 이거 되게 좀 특이하죠. 있죠. 이때 당시에 맞아요. 뇌혈관 진단비가 네.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거죠. 2005년도. 그렇죠. 네. 제가 이거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보험을 16년을 하고 있잖아요. 네. 16년을 하고 있는데 뇌혈관 진단비가 2005년도 때 잠깐 생겼어요. 잠깐 생겼다가 다시 없어졌어요. 네. 그러다가 요 근래에 다시 뇌혈관이랑 허혈성이 요 근래 나온 거예요. 그 이게 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아지면 뇌혈관 허혈성을 좀 막 요즘 많이 이제 대부분의 보험사 뇌혈관 허혈성 다 있잖아요. 네. 요즘 생명보험도 있고 음. 막 팔다가 어느 정도 이제 한도가 꽉 차면은 얘네들 분명히 막을 거란 말이에요. 음. 뇌혈관 허혈성을. 그러면서 유사암도 다시 옛날처럼 10%로 아, 돌릴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로 회귀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패턴이란 그 흐름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증권을 보면은 옛날의 보험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또 설계사들도 그걸 또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증권은 정말 설계사들은 많이 봐야 돼요, 진짜로. 이때 당 뇌혈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 2009년도, 2010년도 가입하신 분들은 증권을 보잖아요. 뇌혈관 허혈성이 없어요. 급성 심근경색하고 뇌졸중 진단비랑 급성. 네. 네, 제가 2009년도 때 메리츠에 실비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도 뇌혈관 허혈성 그때도 없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뇌졸중 진단비랑 급성 진단비만 가입이 돼 있어서 맞아요. 저도 그래서 요 근래에 이제 메리츠로 뇌혈관이랑 허혈성을 저도 가입을 했고 예, 가입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때 당시엔 없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 본부장님 예. 예진 아빠 그 옛날 고객분들이 최근에 또 이런 혈관 진단비 넣어달라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그때 가입하셨던. 예,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네. 왜 그때 왜 뇌혈관 진단비랑 허혈성을 가입할 때 좀 넣어주지 맞아요. 왜 안 넣어줬냐? 그럼 저희가 일부러 안 넣어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 그게 없었다고요. 맞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옛날 보험이 뇌혈관 허혈성이 없었다. 네, 한번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가 이것도 60세 만기 네. 1,000만 원 들어가고
뇌혈관 진단비가 5년 갱신형으로 3천만 원. 네. 네. 그러니까 뇌혈관이 4천 들어가요. 네.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나쁘진 않아요. 뇌혈관이 근데 이제 심장 혈관보다는 보험료가 갱신이 좀 폭이 커서 맞아요. 이것도 조금 부담이 어느 정도 지금 옛날에는 1,400원이었지만 네. 지금은 조금 지금 되실 보험료 많이 거예요. 올라갔을 네. 거예요. 뇌혈관이랑 허혈성이 손해율이 높으니까. 음. 자, 허혈성 심장 진단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2천 들어가고 5년 갱신형으로 2천에서 복중 설계가 됩니다. 네. 4천.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증권을 보면은 2005년도 때 동부화재에 뇌혈관이랑 허혈성이 존재했구나. 맞아요. 라는 걸 또 볼 수가 있는 이때 거죠. 한 몇 년 있었구나. 예. 아마 이때 잠깐 팔았을 거예요. 잠깐 팔고 다시 2008년도 되면서 이게 없어졌을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암 수술비도 마찬가지. 여기 400 들어가고 5년 갱신도 400 네. 들어가 있고 라고 들어가면 돼요. 자, 뭐 이게 뭐 5대 장기 수술비나 이거 우리가 이제 짜투리 특약이라고 하죠. 이런 맞아요. 것들은 이제 여성 특정 질병 수술비도 들어가고. 네. 자, 뇌혈관 진단비 2번 밀당이라고 또 있네요. 네. 그죠? 이것도 60세까지 5만 원, 5년 갱신형으로 5만 원. 네. 허혈성 심장 진단비도 허혈성 심장 질환 2번 일당도 네. 5만 원, 5년 갱신형 5만 원.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 어머님이 이제 좀 보험료가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보험료 많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실비만. 그래서 이 실비 일반 상해 의료비랑 질병 입원 실비, 질병 통원 실비만 실비 전환을 해라라고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예, 담보를 앞에서 조금 지워주신 것처럼 지운다면 질병 입원 일당이랑 상해 입원 일당 예, 이런 몇 가지 이제 실질적으로 잘 안 쓰는 것들 그리고 그러면서 좀 비싼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만 조금 지우고 삭제하고. 네. 예. 이대로 괜찮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뇌혈관 진단비랑 허혈성 심장 진단비랑 암 진단비도 갱신형이라서 원래 이 부분은 삭제하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것도 그냥 5년 갱신이니까 지금 이제 뭐 이렇게 30년 갱신형짜리도 보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때 당시엔 30년 갱신이 또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5년 갱신으로 갖고 가시고 대신 이 어머님께서 암 가족력이 있잖아요. 네. 암 가족력이 있으면 이때 아마 유사암 진단비가 10%밖에 안 나올 때니까 네. 암 진단비가 총 4천이면은 유사암은 400밖에 안 준다는 맞아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암 보험만 따로 네. 유사암 진단비만 좀 맞아요. 2천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보험이 있잖아요. 네, 요즘에. 네, 네. 그래서 유사암 진단비만 2천만 원 해서 좀 보험료가 부담이 안 되게 하려면은 30년 갱신형짜리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설계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맞아요. 그리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년 갱신형으로 하시거나 예. 혹은 이제 20년나 90세로 하셔도 비갱신. 네, 비갱신으로 하셔도 거의 금액이 비슷해서 그러면은 네. 20년 납 네, 90만기로.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암만 딱 그렇게 진단비 준비하시면 10만 원까지 가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좀 더 실용적인 것 같다고 야, 이제 이게 말씀드렸어요. 그 보험쌤님, 보험의 지혜쌤님, 죄송해요. 네네. 네, 제 지혜쌤님이 옆에서 저랑 이제 증권 분석 방송을 요즘 많이 하게 했는데 네네네. 점점 실력이 일치월장으로 늘어나니까 제가 옆에서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 이게 다 예진 아빠 덕분입니다. 이게 딱 이 증권을 보여주면은 결론적으로 어머님들 원하는 솔루션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이게 솔루션이 나와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야, 이게 참 대단하다. 이게 학습 효과가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게 느낍니다, 진짜로. 자, 이게 아마 이게 이 어머님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이제 아마 맞아요. 이 어머님처럼 이게 지금 연락 주신 어머님이 55세잖아요. 네. 55세인 분들 실비가 많이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동부화재뿐만 아니라 뭐 메리츠든 현대해상이든 KB, LIG 손해보험 다 55세 중반, 맞아요. 후반 그 아버님, 어머님 실비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이제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네. 실비 전환을 해야 되냐, 또 말아야 되냐. 제가 이분 말고도 또 비슷한 분이 또 한 분 계셨는데 예. 그분도 먼 친척이 이게 먼 친척이 항상 먼 친척이에요, 진짜. 보험 설계사를 하시는데 네.
너무 어려운 분이라서 아, 그분은 진짜 그 삼성으로 다 이제 가입을 하시고 삼성으로 올도배를 하신 거죠? 네, 네. 이제 모든 가족이 다 이렇게 어린 자녀들까지 다 이렇게 갱신형인데 삼성화재 아니에요? 네. 맞죠? 네. 근데 그거를 네. 결국은 막 고민을 하시다가 말 못하겠다. 아, 그러시면서 친척이니까 네. 그 관계성이 또 있으니까. 네, 그 손 이쁜이를 쳐가지고 아이고. 네. 말 못하겠다 하면서 저 이거 결정하려면 제가 너무 큰 난관을 넘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게 또 손 윗사람이고 네. 또 친척이고 이제 얼굴을 자주 보는 네. 사이인데 전화해서 이렇게 막 물어보기가 참. 아니 근데 얼굴을 자주 안 보신대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연락해서 그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무슨 그래서-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3월에 연락을 하셨는데 예. 자기가 도저히 지금 입이 안 떨어지니까 제가 이거 해결하면 연락드리겠다. 이거 제가 이거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이러신 분도 많을 거예요. 이게 먼 친척분한테 가입을 했는데 그 먼 친척분한테 이제 친척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전화하기가 네. 참 이게 껄끄럽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담당 설계사를 바꾸면 돼요. 우선은 담당 설계사를 옆에 계신 GSM으로 딱 바꿔요. 그럼 이제 담당 설계사가 GSM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실비 전환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GSM님께서 이제 실비 전환을 해주고 여기서 이게 뭐 뺄 것도 같이 직접 배서해서 빼주시면 돼요. 네. 당연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도 GSM님이 메꿔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맞아요. 자, 이게 오늘은 이 증권문서 예전에 이제 동부화재 컨버전스 옛날에 2005년도 가입한 실비 지금 보험료 많이 올라가서 고민이셨던 분들 네. 특히 이제 이 어머님처럼 이 담당 설계사가 먼 친척이었던 그렇죠. 네. 이 사례가 아마 이 사례가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실손 전환한다는 예, 예. 소식을 들으시고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이제 연령대가 보통 50, 60대이신 분들은 맞아요. 정말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아유, 한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옛날 실비가 그 손해율이 높잖아요. 100% 보장에다가 본인 부담금도 5,000원만 떼고 아까 일반 상해 룹이 있는 분들은 한의원도 보장이 돼요. 맞아요. 또 어머님들이 계속 침 맞아요 또. 예, 침 맞고 뭐 보약도 부항 지우고 뜨고. 부항 뜨고 어차피 실비 있으니까. 네. 그래도 보험금 청구 막 하고. 근데 물론 이 어머님은 보험금 청구를 이제 안 해서 네, 맞아요. 좀 억울하신 거죠. 맞아요, 또. 맞아요. 네. 보험금 청구 안 했는데 보험료가 또 이만큼 올라 버리니까. 자,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그런 분들 연락 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네. 자, 이게 보험료가 실비가 많이 올라가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고민이 많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저희 옆에 GS님인데 자, 위에 상단 하단에 저희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연락처로 보험증권 사진을 찰칵 찍어줘야 돼요. 네. 안 찍어주면 안 돼요. 찍어주시고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순서대로 연락을 드려서 저희가 진짜 정직하게 네. 저희 어머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뭘 빼고 어떻게 실비를 전환을 하고 또 실비를 전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경력이 또 많으면은 그래서 저희가 딱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옆에 계시는 이제 GS님이죠. 네. 그래서 유튜브 검색창에 보험의 보험의 지혜를 지혜를 검색해서 여기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여기 예진 아빠도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꾹 눌러주세요. 자,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증권무석입니다. 네. 증권만 보내주면은 여기서 뭘 해야 되고 뭐 정답이 나와요. 네. 제가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증권무석이니까 네. 많은 연락 주시고요. 어머님도 건강하시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인사 네. 한번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